안녕하세요. 차석입니다. 오늘은 그 초트 형님의 파동의 정석 A0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로 할 수 있는 챌린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제 초트 형님이 제가 이론이 너무 없다라고 도발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 커뮤니티는 대회 중인데요. 대회 중인데 무빙이 없어서 매매도 못하고 있으니 그냥 시간을 죽일 바에 그거라도 한번 해보자. 그것도 저자인 쇼트 형님의 기분을 조금 더 좋게 해준과 동시에 나의 실력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얘기하다가 막히게 되면 종료를 할 거고요. 완벽하게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반복을 할 거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파동이에요. 파동. ABC, 그러니까 1, 2, 3, 4, 5 파동, 이렇게 5개 파동이 나오고, 조정 파동, ABC, 이렇게 한 사이클이 나온다. 이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피보나치 수열은 0부터 236, 382, 618, 786 이렇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숫자냐? 그냥 이거는 그냥 그 중요한 자리라고 합니다. 우주 법칙에서 파동 관점에서 보면 가장 뭐 황금비 이런 수열에서 이제 나눴을 때 나오는 일정한 값인데, 수렴했을 때 나오는 값인데, 이런 자리에서 높은 확률로 지지 저항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을 쓸 때는 파동 카운팅과 이런 피보나치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왜 786과 618과 382가 나오냐, 그리고 왜 파동이 5개가 나오고 세파동으로 조정이 나오냐, 왜 이런 모양이 나오냐라는 의문을 갖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매매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러 가는 게 좀 더, 둘이 손잡고 다른 일을 하러 가는 게 좀 더 이득일 거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고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엘리어트 파동의 장점과 이제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차트에서 보면 여러 가지들 지표들이 있어요. 근데 지표들은 다 후행성이지만,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는 이제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B 파동까지 나왔다. 그럼 높은 확률로 C 파동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번, 2번, 3파 이렇게 나왔으면, 4파 나왔으면 우리는 5파도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아래로 A파가 나오고 B파가 나왔다? 그럼 또 우리 떨어질 거 1대1 정도 나오지 않겠나,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장점이 있다. 점이 있고, 하지만 단점으로는 주관적이다. 네가 카운팅한 거 내가 카운팅한 거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일단 뭐 매매 활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없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 이론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짜고 그거에 토대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추세 파동이 있습니다. 처음 추세 파동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임펄스 파동이 있고, 그리고 추세 조정 파동, 이렇게 있습니다. 추세 조정 파동 ABCD로 도담대에서 쓰는 이론이 있는데, 일단 이거는 설명하고 임펄스 카운팅부터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1번 파동, 2번 파동, 3번 파동, 이게 다 특징이 다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1번 파동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과연 상승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문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막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앞에 이런 조정 뒤에 나오는 파동이다. 그러면 이런 조정 끝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튑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거래량이 많이 튈 수 있지만, 막 우리가 우아할 정도의 거래량이 튄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고, 그리고 1번 파동의 특징으로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나올 것인지.
왜냐면 이거는 이번 파동이 나와봐야 1번 파동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동이 나오는데 이번 파동은 확실하게 1번 파동보다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 이게 뭐 조정이 깊었거나 아니면 이럴 때는 이런 끝자리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좀 더 이게 이번 파동의 마무리 자리가 거의 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거래량은 1번 파동보다 좀 떨어져야 된다. 그럼 대망이 3번 파동. 3번 파동은 추세가 이제 강하게 시작되는 자리죠. 그럼 거래량도 많이 터질 것이고 길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건 가장 길게 나타나는 건데, 꼭 길 필요는 없어요. 꼭 길 필요는 없고, 하지만은 길게 나오고 거래량도 많이 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4번 파동 같은 경우는 이 3번 파동에 한 0.23, 236, 382 정도 크기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추세로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조정이 시작된 거죠. 치열하게 싸우는 자리입니다. 싸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오파가 진행되는데, 오파는 가장 길 수도 있고 아니면 A파랑 뭐 똑같은 크기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3파 0.618 정도 나올 수 있는데, 하지만 거래량이 가장 많이 튀어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왜냐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은 이때 이미 다 매도를 할 거고, 저희 같은 개미들은 여기서 매수를 시작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조금 들어간다고 하면 1번 파동이 나오고요. 2번 파동은 보통 1번 파동에 아래서부터 재야 됩니다. 세개 서 있는 걸로 하면 이렇게 쟀을 경우에 382에서부터 이제 786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 저점 1번의 저점만 훼손 안 하면 됩니다. 저점 훼손만 안 하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건 382에서 618 그리고 786까지 강하게 나오거나 더 강하게 나왔을 때는 거래량을 확인해주면 끝자리인지 아닌지 좀 판단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382까지 조정이 나왔다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3번 파동인데, 3번 파동은 보통 1번 파동의 한 1.618배 정도까지 나옵니다. 보통은. 그래서 되면 1.618 딱 여기가 나왔죠. 근데 강하게 나오면 2.618까지도 가는 경우는 있어요. 지금 배우는 기간이니까 1.618까지. 그리고 4번 파동은 3번 파동을 1로 봤을 때 이것도 여기서 나온 대로 상승하는 파동이 눌리니까 382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5번 파동 같은 경우는 1번 파동이 1대1 크기거나 아니면 3번 파동에 618배 정도 나오거나, 아니면 책에서는 봤었는데 어딘가에서의 확장이 일어났다, 연장이 일어났다 라고 하면은 5 파동이 좀 단절되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는 추세 파동이에요. 추세 파동인데, 이 소파동, 추세 파동이라는 거는 큰 흐름이라고 보면 돼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 상승에 해당되는 추세 파동은 1파, 3파, 5파 이렇게 있는데, 이 추세 파동도 똑같이 안에 소파동이 5개 파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벌스 모양처럼 5개 파동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제 조정 2번 파동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2번 파동과 4번 파동은 조금 다르게 나와요. 왜냐면 2번 파동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게 추세가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조정 패턴이 지그재그 패턴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 수렴의 형태가 안 나오거나 뭐 플래시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지그재그 패턴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4번 파동 같은 경우는 추세가 진행되고 났을 때 이제 나오는 수렴 형태가 가장 많이 나와요. 이유는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 추세가 강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러닝 플랫 같은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없는 타점이죠. 그래서 조정파의 특징으로는 일단은 추세 파동보다는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돼요. 평균적으로 추세 파동보다는 거래량이 작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교대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번 파동에서 지그재그로 나왔으면 4번 파동에서는 플랫의 모양이라든가 삼수 모양이라든가 수렴의 모양이라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번 파동에서 조정이 만약에 뭐 한 이틀 나왔다 그러면은 뭐 4번 파동에서 뭐 더 길게 나온다던가 더 작게 나온다던가 확연히 달라야 됩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불가침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00% 원래 카운팅에는 100%라는 게 없지만 이론에서는 100%가 있습니다. 그 100% 중에 첫 번째는 2번 파동은 1번 파동의 저점을 깨면 안 됩니다. 그럼 임펄스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파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4번 파동도 1번 파동의 고점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훼손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3번 파동은 제일 길 필요는 없지만 제일 짧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 좀 삐꾸 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의를 하고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준칙이라는 게 있는데,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럴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ABC, 그러니까 3파의 소파동을 카운팅했을 때 이 3파동의 임펄스 카운팅의 4번 파동이 대파동 4번 파동과 저점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기억이 안 나지? 뭐가 있더라? 뭐 1번 파동과 같은 크기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3번 파동 0.618배로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5번 파동은 꼭 무조건 5개 파동으로 안 나와도 됩니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3가지 카운팅으로도 파동으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끝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수렴의 엔딩 다이아고날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5번 파동을 우리가 확정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추후에 또 기억나면 한 번 더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뭐 이 정도까지 뭔가 지금 계속 심각하게 요약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일단은 이제 조정 파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 파동은 이렇게 ABC 파동, 일반적인 파동이 있고요. ABC 파동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뭐 지그재그 있고 플랫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조세 추정 파동이라고 하는 조세 확장 추정, 조정 확장 파동, 아무튼 ABCDE가 또 있고요. 그리고 WXY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수렴 형태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일단 ABC 카운팅 같은 경우는 가장 기초적으로 A파와 C파가 일단 같아야 된다. 하지만 C파는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최대 어디까지? 3파리까지. 만약 이걸 넘어간다, 그럼 이거는 ABC 파동이 아니라 하나의 하락하는 임펄스 파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3파리까지만 보는 거고, 지그재그와 플랫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그재그 같은 경우는 5개 파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5개 파동으로 ABCD가 나오고, B파는 ABC 3파동이 나오고, C파동도 5개 파동으로 마무리가 된다. 이게 지그재그. 3개 파동으로 시작을 한다. 3개 파동이 조직 나오고, 이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고 3개 파동으로 시작을 하고 3개 파동으로 조정이 나오고 다시 5개 파동으로 5개 파동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건 플래시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5개 파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5개 파동은 파동의 시작과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카운팅을 하면서 5개 파동이 나왔다. 그러면 눈여겨 봐야 된다는 그런 게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 아, 이게 목록을 안 보고 하니까 플랫에서도 확장 플랫, 불규칙 플랫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10파가 엄청나게 길어지는 경우 10파가 엄청 길어지는 경우인데 A파 이렇게 파동이 좀 길게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10파가 나온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10파가 길게 나온다. 길게 나오면은 이거는 조금 확장돼서 크게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불규칙 플랫 같은 경우는 이 B파 고점이 A파의 고점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나오는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임펄스가 나온 뒤에 이게 나오면 사이비 고점이 될 것이고 뭐 조정 중에 나오면 조정 중에 나온다. 근데 특징으로는 여기 이 B파의 거래량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거래량 없이 고점이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는 불규칙 플랫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확연하게 A파동이 세파동으로 보인다. 그러면 세파동으로 보이는데 거래량 없이 계속 고점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불규칙 플랫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 되고 익스펜디 플랫은 강한 추세가 나올 때 나온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안 볼 겁니다. 볼 거고 저는 신경을 안 쓸 겁니다. 신경을 안 쓸 거고 이 조정 추세 파동 했을 때 조정 추세 파동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카운팅을 할 때 1대1대1이 되는 거를 가장 많이 좀 찾아봐야 된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거의 특징으로는 거래량에 대한 뚜렷한 건 없지만 그래도 추세로 나오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런 조정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보통 뭐 비파가 이렇게 좀 여기 ABC로 보는 그 구간에 786까지 왔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게 맞나? 모르겠네. 뭘 얘기를 해야 될까? 생각이 안 납니다. 또 뭐가 있을까?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